서울대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 새벽 3시 희미한 형광등 불빛만이 긴 복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김도윤 회장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 중환자실 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꼿꼿했던 그의 어깨가 오늘만큼은 무너져 내릴 것 같습니다. 몇 시간 전 의사가 했던 말이 귓속에서 맴돕니다. 회장님, 지후 상무님의 상태가 많이 위험합니다. 각오를 하셔야. 아들 지우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발견되어 이곳에 실려온 지 이틀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7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혼자 걸어오고 있습니다. 아저씨. 아이가 도윤 앞에 멈춰 섭니다. 또렷한 눈과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묘하게 익숙한 얼굴. 너는 누구니? 도윤이 놀란 마음으로 물어봅니다. 새벽 시간 병원에 아이가 혼자 있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의 얼굴입니다. 저는 민준이에요. 아빠를 보러 왔어요. 아빠를? 아이가 중환자실 문을 가리킵니다. 도윤의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혹시 내 아빠가 김지훈이? 네, 맞아요. 아저씨가 우리 할아버지세요? 민준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도윤은 말문이 막힙니다. 손자, 자신에게 손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내가 있는 줄 몰랐구나. 도윤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지우가 결혼한 지 3년 그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빠 병문안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저는 아빠가 보고 싶어서 혼자 왔어요. 민준이가 고개를 떨구며 말합니다. 도윤은 아이를 품에 안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동시에 왜 이 아이의 존재를 숨겼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지금 어디 계시니? 집에서 자고 있어요. 엄마는 아빠 이야기만 나오면 울어서. 저는 엄마가 우는 거 보기 싫어요. 아이의 말에 도윤의 가슴이 찡해집니다. 이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 때문에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할아버지, 아빠는 언제 깨어나요? 저한테 동화책 읽어주기로 약속했는데. 민준이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어봅니다. 각종 기계에 둘러싸여 누워있는 지우의 모습을 보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순간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그리고 이 작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입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45층. 탁 트인 창밖으로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70대 중반의 김도윤 회장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김도윤은 깔끔하게 정돈된 침실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합니다. 벽면 가득한 상장들과 기념사진들이 그의 성공한 인생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그 화려한 장식들이 왠지 차갑게만 느껴집니다. 또 혼자구나. 아내를 떠나보낸 지 벌써 3년. 넓은 거실에는 그의 발걸음 소리만이 메아리칩니다. 주방에서 혼자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며 김도윤은 문득 옆집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린아이가 까르르 웃는 소리, 젊은 부부가 나누는 다정한 대화. 지우 녀석은 언제 손자 얼굴을 보여줄까?
김도윤의 입가에 잠시 미소가 스칩니다. 42살의 아들 지후와 결혼한 지 3년째인 며느리 설인. 젊고 아름다운 며느리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도윤이 회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를 합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중견 건설회사 대한종합건설. 이제는 아들 지우가 상무로서 그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우는 아직 안 왔나? 예, 아직 출근하지 않으셨습니다. 김도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평소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출근하던 아들이 오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지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늘 반듯했던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고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습니다. 지우야, 어디 아프냐?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좀 늦잠을 잤을 뿐이에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아들의 변화가 확연히 보입니다. 언제부턴가 지우의 눈에서 활기가 사라졌고 웃음도 줄어들었습니다. 점심시간, 김도윤은 우연히 지우의 사무실 앞을 지나가다가 문이 살짝 열린 것을 봅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왠지 발걸음이 멈춰집니다. 지우가 책상에 엎드려 있습니다. 깊은 한숨과 함께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김도윤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들의 목소리에 담긴 절망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김도윤은 아들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 평소보다 일찍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던 그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반갑게 일어섭니다. 어서 와라, 지후야. 안녕하세요, 아버님. 설인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합니다. 언제나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녀의 모습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여전히 어두운 표정입니다. 오늘 회사에서 지우가 좀 이상해 보이더라.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김도윤이 은근히 물어봅니다. 설인의 표정이 잠깐 굳어지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지우는 항상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렇지, 여보. 설인이 지우의 팔을 살짝 꼬집듯 잡습니다. 지우가 움찔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냥 요즘 업무가 좀 많아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김도윤의 예리한 눈에는 아들의 거짓말이 보입니다. 지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고 설인을 볼 때마다 움츠러드는 모습이 이상합니다. 식사 도중 설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김도윤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지후야, 정말 괜찮은 거냐? 아버지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되는데. 아버지. 지후가 뭔가 말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뭅니다. 그때 설인이 돌아옵니다. 무슨 이야기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회사 이야기였어. 김도윤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합니다. 며느리가 돌아오자 아들이 더욱 위축되는 모습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날 밤 김도윤은 잠이 오지 않아 서재에 앉아 있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며 과거를 회상합니다. 지후가 어렸을 때의 사진들, 아내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 그리고 지우가 대학생이던 시절의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진 속 지우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밝고 활기찬 미소, 반짝이는 눈빛,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단아한 여학생 한 명.
정하연. 김도윤이 작게 중얼거립니다. 지후의 대학교 후배였던 그 아이. 지후가 그토록 사랑했던 첫사랑 말입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어요. 28살의 지우가 환한 미소로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혼? 누구와? 하연이요. 정하연이라는 고등학교 동창인데 정말 좋은 아이예요. 그때 김도윤은 반대했습니다. 하연의 집안 배경, 경제적 여건을 따져봤을 때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후야,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현실도 생각해야 해. 하지만 아버지, 저는 하연이를 정말 사랑해요.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거야.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아. 그 후 지우는 더 이상 하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전 갑자기 설인과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왜 갑자기 설인이와?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당시에는 아들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좋은 선택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이는 명문대 출신의 외모도 출중하고 집안도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부터 지후의 웃음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도윤은 일찍 출근해서 지후의 업무를 살펴봅니다. 아들이 맡고 있는 프로젝트들, 계약서들, 재무 상황들. 이상하네. 지후 명의의 계좌에서 거액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용도들입니다. 고급 백화점, 해외 명품 브랜드, 그리고 여러 금융상품 구입비. 과장님, 이것 좀 보세요. 김도윤이 재무과장을 불러 자세히 알아봅니다. 아, 이건 상무님이 부인 명의로 가입하신 보험 상품들이고요. 이건 부인이 운영하시는 개인사업 자금 같습니다. 개인사업? 설인이가? 김도윤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며느리가 개인 사업을 한다는 것도 그 자금을 지우가 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김도윤은 지우를 불러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지후야, 설인이가 사업을 한다던데? 지후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아, 네. 작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금이 꽤 많이 들어가던데. 괜찮겠니?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숨기려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날 오후 김도윤은 우연히 지우가 전화 통화하는 것을 엿듣게 됩니다. 설이나, 그건 좀 무리야. 이번 달은 정말 힘들어. 알겠어, 알겠다고. 전화를 끄는 지우의 얼굴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있던 김도윤. 지우가 이미 퇴근한 후 그는 아들의 사무실로 향합니다. 책상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봅니다. 평소 깔끔했던 지우의 책상이 어수선합니다. 여러 서류들 사이에서 한 장의 편지를 발견합니다. 편지 봉투에는 지우에게라고 적혀 있고 보낸 사람란에는 하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도윤의 손이 떨립니다. 이게 맞나? 지후가 아직도 하연과 연락하고 있었나? 편지를 열어보니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지후야, 힘들어 보여서 걱정이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혼자 견디려 하지 마. 내 아버지께서 우리를 반대하셨던 것도 이해해. 하지만 너무 자신을 탓하지 마. 이 모든 게 내 잘못이 아니야.
언제든 힘들면 연락해. 나는 항상 내 편이니까. 하연 드림. 김도윤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하연이 아직도 지우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우가 무언가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을 하연이 알고 있다는 것. 그때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서류를 발견합니다. 이혼 서류 초안입니다. 지우의 손글씨로 작성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게 뭐야? 김도윤이 중얼거립니다. 아들이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인가?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밑에서 발견한 메모장입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매일 반복되는 요구들, 끝없는 돈 이야기, 그리고 협박. 하연이에게만큼은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완벽한 결혼이 이런 지옥일 줄은 몰랐다. 김도윤의 손에서 메모장이 떨어집니다. 협박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다음 날 아침, 김도윤은 일찍 출근한 지우를 기다립니다. 평소보다 더욱 지친 얼굴로 나타난 아들을 보며 가슴이 아픕니다. 지우야, 잠깐 아버지 사무실로 올래? 네. 지우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사무실 문이 닫히자 김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지우야,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없나?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하게 말해봐. 지금 힘든 일이 있지? 지후의 눈이 흔들립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지만 망설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때 갑자기 지후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서린에게서 온 전화입니다. 전화를 받는 지후의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네, 알겠어요. 지금 당장은 힘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우가 김도윤을 바라봅니다. 그 눈에는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요. 지우가 황급히 사무실을 나갑니다. 뒤에 남겨진 김도윤은 착잡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날 오후 김도윤은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아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서린이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야 한다는 것을, 진실을 알아야겠어. 김도윤은 혼자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자신이 중환자실에서 처음 만나게 될 손자 민준이의 존재를, 그리고 그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김도윤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생을 경영자로 살아온 그의 예리한 직감이 모든 촉수를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김 비서, 잠깐 사무실로 와주세요. 김도윤이 30년간 함께 일해온 김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는 회사의 모든 내막을 알고 있는, 그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지후에 대해. 아니, 정확히는 서린에 대해 알아봐야 할 일이 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말이죠. 김 비서의 표정이 진지해집니다. 30년 동안 김도윤을 보좌해온 그였지만 회장님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아보시길 원하십니까? 서린의 과거, 결혼 전 행적, 그리고 김도윤이 잠시 망설입니다. 지후와 서린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김 비서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회장님의 심각한 표정에서 범상치 않은 일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김 비서가 가져온 첫 번째 보고서는 김도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장님, 서린 씨의 과거 행적을 조사해 봤는데 상당히 의외의 사실들이 발견됐습니다. 말해보세요. 서린 씨는 지후 상무님과 결혼하기 전에 이미 2번의 약혼 파기 경력이 있습니다. 모두 재력가 집안의 아들들이었고요. 김도윤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더 있습니다. 각각의 약혼 파기 시점에서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린 씨 명의로 된 사업체가 3개나 있는데 모두 지후 상무님이 자금을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체가 3개나? 김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도윤은 우연을 가장해 서린이 운영한다는 사업장 중 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고급 카페였습니다. 카페 안은 생각보다 한산했습니다. 오후 3시임에도 불구하고 손님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앉아 주변을 관찰하던 김도윤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서린이 한 남성과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서린보다 훨씬 나이가 어려 보였고 두 사람의 분위기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오빠,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조금만 더 참아. 서린의 목소리가 김도윤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녀가 지우에게는 절대 보이지 않았던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지우 씨가 눈치챌 수도 있고. 걱정하지 마. 그 사람은 너무 순진해. 내가 뭘 해도 의심하지 않아. 김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심해. 장인어른이 눈치채면. 김도윤 회장, 걱정 없어. 그분은 체면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설마 자기 며느리를 의심하겠어? 서린이 비웃듯 웃습니다. 그 순간 김도윤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충격적인 현실을 목격한 김도윤은 정신없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고든 자세. 하연이? 김도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정하연이 맞았습니다. 몇 년 사이에 더 성숙해졌지만 여전히 단아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연이 작은 서점에 들어가는 것을 본 김도윤은 망설이다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아동도서 코너에서 책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정하연 씨. 하연이 돌아봅니다. 김도윤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이런 곳에서 뵙게 되네요. 하연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연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하연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카페로 가실까요? 서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김도윤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지후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도윤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엽니다. 하연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알고 계셨군요. 하연 씨도 알고 있었나요? 지후 오빠가 가끔 연락을 해요.
정말 힘들 때만 하연이 커피잔을 들여다보며 말합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뿐이죠. 하지만 오빠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서 걱정됩니다. 김도윤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아닌 첫사랑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하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심각한 내용이에요. 하연 씨, 부탁합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하연이 김도윤의 간절한 눈빛을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서린 씨가 지후 오빠를 조종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조종이라니.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용돈을 더 달라거나 명품을 사달라거나. 하지만 점점 요구가 커졌어요. 사업 자금, 부동산 투자, 각종 보험 가입. 하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리고 지후 오빠가 조금이라도 거부하면 협박을 해요. 협박? 지후 오빠의 과거 일들을 들춰서 회사에 알리겠다고 하거나 회장님께 거짓말을 해서 오빠를 곤란하게 만들겠다고 하거나. 김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더 있어요. 저에 대한 협박도. 당신에 대한? 제가 아직도 지후 오빠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저를 이용해서 오빠를 더욱 괴롭히겠다고 했어요. 제 직장에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거나 제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후 오빠는 저와의 연락도 끊으려고 했어요. 저 때문에 더 괴로워하는 걸 보고 싶지 않다면서. 그날 밤 김도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연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깊이 파보기로. 다음 날 김도윤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이런 부탁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이 가져온 보고서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회장님, 서린 씨의 정체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탐정이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서린 씨는 결혼 사기를 전문으로 하는 사실상 결혼 사기꾼입니다. 지후 상무님이 네 번째 피해자예요. 네 번째? 예. 이전 세 명도 모두 재력가 집안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거액을 뜯어내고 적당한 시점에서 이별하는 것이 그녀의 수법이에요. 김도윤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더 있습니다. 현재 서린 씨와 함께 있는 남성. 이 사람이 진짜 애인이에요. 두 사람이 함께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탐정이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린과 그 남성이 함께 고급 호텔에 드나드는 모습, 해외여행을 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뭔가요? 서린 씨가 지후 상무님 명의로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어요. 수익자는 본인으로 되어 있고. 김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네, 맞습니다. 만약 지후 상무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서린 씨는 엄청난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탐정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한 가지 더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사실이 있습니다. 뭔가요? 지후 상무님에게 아이가 있습니다.
김도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이라고요? 네, 7살 된 남자아이입니다. 이름은 김민준이고요. 탐정이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지후와 어린아이가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서린 씨가 이 아이를 극도로 감추려 한다는 겁니다. 거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수준이에요. 김도윤은 사진 속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우를 쏙 빼닮은 아이였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누구인가요? 그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출생신고상으로는 서린 씨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여성인 것 같습니다. 김도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손자가 있다는 기쁨과 동시에 왜 그 존재가 숨겨져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김도윤은 지우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회사에 나와도 제대로 업무를 보지 못했고 종종 멍한 표정으로 공중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지후야, 정말 괜찮냐? 김도윤이 아들의 사무실로 찾아갔지만 지우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도윤은 우연히 지우가 혼자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뒤따라갔습니다. 옥상에서 지우는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위험해 보여서 김도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우야. 김도윤이 급히 다가가자 지우가 돌아봅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못난 아들인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했는데 결국 모든 걸 망쳤어요. 지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서린이와의 결혼.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되돌릴 수도 없고. 지후야, 아버지한테 다 말해봐. 무슨 일이든 해결할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버지, 민준이는 잘 자라고 있나요? 김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후가 아이의 존재를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누구냐? 지후의 얼굴이 더욱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역시 아버지는 모르시는군요. 저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지우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민준이는 지후와 서린의 아들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서린은 아이의 존재를 극도로 숨기려 했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서린이는 민준이를 없애려고 했어요. 입양을 보내거나 더 나쁜 방법으로. 지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준이를 숨겨서 키우고 있어요. 서린이 모르는 곳에서. 그래서 아이가 아버지 성을 쓰고 있구나. 네. 하지만 서린이가 계속 아이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협박해요. 아이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김도윤은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아들이 왜 그토록 절망하고 있었는지, 왜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아버지, 제가 가장 무서운 건 서린이가 아이뿐만 아니라 하연이에게도 해를 가할까 봐예요. 지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연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저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서린이가 하연이 직장에 찾아가서 소란을 피우기도 하고 하연이 가족들을 협박하기도 해요. 김도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차라리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민준이도 하연이도 모두 편해질 수 있을 테니까. 지후의 고백을 들은 김도윤은 자신의 평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성공만을 추구하며 달려왔던 삶, 아들의 진정한 행복보다 체면과 현실을 중요시했던 선택들. 지후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김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너와 하연이를 갈라놓지 않았다면,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게 해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아버지는 돈과 지위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구나. 김도윤이 아들의 어깨를 잡습니다. 지후야, 이제 아버지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서린이의 정체도 다 알아냈고, 민준이도 지켜줄 거고, 하연이도 보호해 줄 거야. 정말 가능할까요? 아버지를 믿어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지후의 눈에 희미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김도윤은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서린의 과거 행적, 결혼 사기 전력, 현재 진행 중인 계략들, 그리고 지우를 향한 협박과 조종. 이제 모든 걸 끝낼 시간이군. 김도윤이 책상 위의 서류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분노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명확한 목표를 가져본 적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도윤은 서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린아, 오늘 시간 있나? 아버지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전화 너머 서린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상냥했습니다. 물론이죠, 아버님. 언제든지 시간 되세요. 하지만 김도윤은 이제 그 상냥함 뒤에 숨겨진 차갑고 계산적인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집으로 와주겠나? 지후와 함께 말이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김도윤의 얼굴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이 결판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손자 민준이와 정식으로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김도윤은 하연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하연 씨, 오늘 밤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함께 해 주실 수 있나요? 하연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후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김도윤은 마침내 진실을 알았고 이제 그 진실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린도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과연 이 대결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날 저녁 7시 김도윤의 집 식당에는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지후와 서린이 도착했고 김도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모든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서린아, 지후야, 어서 앉아라. 김도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오늘 분위기가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서린이 살짝 웃으며 물었지만 김도윤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을 이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응,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말이야. 김도윤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서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서린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과거 행적과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계략이 담긴 서류들이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최서린. 아니, 진짜 이름이 뭐지? 이미 네 번째 가명인 줄 알고 있는데. 김도윤의 차가운 목소리에 지우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지후야, 내가 알고 있는 서린이는 존재하지 않아. 이 여자는 결혼 사기꾼이야. 서린의 얼굴에서 모든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더 이상 부드러운 며느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죠? 서린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의심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어리석었지. 김도윤이 한 장씩 서류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가 이전에 사귄 남자들 명단이야. 모두 재력가 집안 아들들이고 모두 너에게 당했지. 지후의 얼굴이 점점 경악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건 내가 현재 사귀고 있는 진짜 남자친구와의 사진들이야. 지후와 결혼한 후에도 계속 만나고 있었지? 서린이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듯 웃었습니다. 늙은 여우답게 눈치도 빠르시고. 서린아. 지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서린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뭐, 지금 와서 화내는 거야? 당신이 얼마나 한심한지 아직도 모르겠어? 서린이 진짜 모습을 드러내자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당신 같은 바보가 있나? 진짜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았어? 웃기지도 않아. 서린이 지우를 조롱하듯 바라봤습니다. 처음부터 목표는 당신 아버지 재산이었어. 당신은 그냥 다리 역할일 뿐이었다고. 지후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김도윤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서린아. 가장 중요한 게 남았지. 김도윤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준이 말이야. 서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지후야, 내 아들. 민준이를 데려오라고 했어. 아버지. 그런데 어떻게 모든 걸 알고 있다. 이 여자가 내 아들을 어떻게 없애려 했는지도.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도윤이 직접 문을 열자 하연이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김도윤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병원에서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의 따뜻함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민준아, 잘 왔구나. 김도윤이 손자를 안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후도 아들을 보자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빠. 민준이가 아버지에게 달려갔고 지우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아빠가 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어. 하지만 서린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런, 정말 지독하네요. 이 아이까지 데려와서 감정에 호소하시려는 거예요? 서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처음부터 계획에 없었어요. 실수였다고요. 하연이 서린을 향해 분노에 찬 시선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아이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내 아이, 웃기지 마세요. 그냥
그냥 방해물일 뿐이었어요. 하연이 민준이를 자연스럽게 안았습니다. 아이도 하연을 엄마처럼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연 이모, 이제 진짜 우리 가족 될 수 있어요? 민준이의 순수한 질문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김도윤이 하연을 바라봤습니다. 하연 씨, 아니 하연아, 민준이를 돌봐줘서 고맙구나. 민준이는, 민준이는 제가 돌보고 싶었어요. 지후 오빠가 너무 힘들어해서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진짜 엄마가 필요했어요. 사랑으로 키워줄 엄마가. 서린이 비웃었습니다. 감동적이네요. 그럼 당신이 키워보세요. 저는 원래부터 관심 없었어요. 하지만 김도윤이 서린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관심 있든 없든 상관없어. 이제 넌 이 집과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니까. 김도윤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설이나, 아니 박미경 씨, 내 진짜 이름 맞지? 설인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것들, 결혼 사기, 횡령, 협박, 공갈,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 김도윤이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 모든 자료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야. 변호사도 이미 준비해뒀고 설인이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선택권을 줄게. 무슨? 조용히 이혼하고 받은 돈들을 모두 돌려줘. 그러면 민사로만 처리하겠어. 하지만 거부한다면 김도윤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형사 고발까지 모두 진행할 거야. 내 진짜 남자친구까지 함께 말이야. 설인이 잠시 망설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좋아요. 어차피 이 집에는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돈을 돌려달라는 건 전액이야. 한 푼도 빠짐없이. 설인이 떠난 후 집안은 오히려 평화로워졌습니다. 진짜 가족이 모인 것 같은 따뜻함이 감돌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지우가 고개를 숙였지만 김도윤이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지우야, 어리석었던 건 아버지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았어. 김도윤이 하연을 바라봤습니다. 하연아, 아버지가. 아니, 제발 아버지라고 불러다오. 하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아버님, 내가 지우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그리고 민준이를 친아들처럼 돌봐준다는 걸, 이제야 알겠구나. 민준이가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 정말 가족이에요? 그럼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김도윤이 손자를 안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6개월 후 같은 집 식당에서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지후와 하연의 결혼식을 마친 후 가족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하연아, 정말 고마워. 김도윤이 며느리가 된 하연에게 말했습니다. 지우를 다시 웃게 해줘서, 그리고 민준이에게 진짜 엄마가 되어줘서, 아버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가족이 되게 해주셔서, 민준이가 새 엄마인 하연의 배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엄마, 동생은 언제 나와요? 하연이 부끄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민준아. 지후가 아내와 아들, 그리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이런 행복한 날이 올 줄은.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후야,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어. 바로 우리 곁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너무 늦게 깨달았지. 한편 설이는 결국 모든 돈을 돌려주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진짜 남자친구마저 그녀를 떠났고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작은 원룸에 앉아 TV 뉴스를 보던 설이는 지후와 하연의 결혼 소식을 접했습니다. 사회면에 작게 실린 기사였지만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네. 설인이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 진정한 가족.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을 자신은 평생 외면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1년 후 김도윤은 손자 민준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8살이 되었고 곧 태어날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동생은 남자아이일까요? 여자아이일까요? 어떨까? 민준이는 뭐가 좋겠어? 저는 여자 동생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오빠가 되니까요. 김도윤이 웃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지후와 하연이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던 김도윤은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평생을 성공과 부를 추구하며 살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그것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생각하세요? 하연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아, 그냥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다행이라니요? 늦었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을 수 있어서 말이야. 김도윤이 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연아, 정말 고맙다. 우리 지우를, 그리고 민준이를, 그리고 이 할아버지까지 행복하게 해줘서. 아버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이런 따뜻한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해주셔서. 민준이가 뛰어와서 할아버지와 엄마의 손을 양쪽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죠? 김도윤이 손자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행복해. 해질녘 공원에서 세 세대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돈과 지위보다 더 소중한 것을 찾은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김도윤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사업에서의 성취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추억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끝으로 김도윤의 내레이션이 조용히 흐릅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잃고 있었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진정 소중한 것을 찾았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삶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일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 그리고 가족의 사랑보다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